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세번 변경 기준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CTH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단위 변경 기준입니다. 아니죠. 그렇죠. 호가 맞고 6단위가 소호니까. 두 번째, 하나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4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즉 CTH 또는 옆에 들어가 봤더니 영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RVC 4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다른 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CTH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한중 FTA 같은 경우에도 4단위 변경 기준이기 때문에 CTH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 괄호가 있는 거죠. 72185하고 72119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요건 반드시 영내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CTH가 충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도 더해진다, 추가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인도 세파의 경우 역외산 제720호로의 재료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물품을 생산하였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앞에 돌아가 볼게요. 인도를 봤더니 CTH였죠. 그리고 720의 20호이기 때문에 얘랑 지금 비교해 봤더니 4단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역외산이죠. 그럼 요거는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산 FTA의 경우 조합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오화가 되는 거죠. 조합이 아니라 선택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물품을 생산을 할 때 역외산 7201호의 재료를 사용하게 됐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렇죠. 7201하고 7220은 화산이 호가 바뀌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FTA의 경우에도 쭉 가봤더니요. 72185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72185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안에 가공공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한미 FTA 관련된 게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6부라고 한다면은 저희 화학공업 제품이 되는 거죠. 28류에서 38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나눠보게 되면 28류와 29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화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기화학물, 무기화학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30류에서 38류로 구분을 해봤을 때 여기는 원소 형태가 아니라 제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미국은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PSR이라 부르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안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고 이런 어떤 가공공정 기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별도로 주에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6부의 주, 노트라고 하는 주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봤을 때 틀린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쭉 보니까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제 공정이 있고 세 번째는 생산, 네 번째는 혼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화학 반응, 정제 이런 것들은 단순 가공 공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라 하는 것들도 어떤 공식이 있겠죠. 어떤 그런 충분한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것일 거고 정제 공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혼합의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죠. 혼합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혼합하는 경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단순 공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혼합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요 두 개 나왔잖아요. 여기는 30류에서 38류까지만 혼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28류, 29류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류, 38류 중에서도 32류 같은 경우에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3808호도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1유로 써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FTA 섬유 제품 가공 공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저희가 가공 공정 기준으로 말해봤을 때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이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 섬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각각 하나씩 문제를 뽑아온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고 쭉 보니까 섬유 산업의 민감성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좀 예민하죠. EU, 터키와 FTA의 경우에는 역외산 직물을 수입해서 역내에서 나렴 또는 염색을 수행한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품목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유 제품 가공 공정 기준을 알아봤을 때 일단 가공 공정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단이 있겠죠. 파이버 포워드라 부르는 원단이 있을 것이고 재료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재료 말을 쓰겠습니다. 재료. 죄송합니다. 재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을 뽑는 거죠. 실을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방적이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방적 공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직물 형태를 만들게 돼요. 이거를 재직 공정이라고 말을 쓰게 되고 직물 같은 경우는 패브릭 포워드, 그렇죠? 패브릭 포워드라는 걸 말을 쓰게 되고요.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 봉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파이버 포워드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실 같은 경우는 얌 포워드, 그다음 직물은 패브릭 포워드.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는 컷 앤 소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면 갈수록 보다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즉 파이버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다 지금 역내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직물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사 기준 있잖아요. 얌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정리할 때 남미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미국까지 더해 보시죠. 남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원사 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직물, 그죠? 패브릭 포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요거 정도는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다음에 3번. 원사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을 만드는 공정의 다음 단계인 직물을 만드는 공정부터 재단 봉제 공정까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 잘못됐네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EU, 터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중 실질 변형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네요. 나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